무대뽀는 용기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딸의 선택은 부모에게 늘 걱정을 먼저 안겨줍니다. 하지만 몇 번의 도전을 지켜보며 작가는 깨닫게 됩니다. 그 무대뽀처럼 보이던 선택들 속에 아이의 열정과 용기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이 수필은 아이의 가능성을 믿고 싶어하는 부모의 조용한 응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딸의 무대뽀 정신. 글을 쓰겠다고 말한 큰딸을 앞세워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승용차로 데려다 줄 때 그러는 것처럼 의뢰 귀찮다는 말을 꺼내는 딸의 버릇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돌아서 와버렸다. 딸은 너틀너틀 뒤따라오더니 한참을 현관에 서 있었다. 나는 바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딸을 무시했다. 결국 딸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난 자꾸 딸에게 신경을 세웠다. 그대로 같이 있다가는 여러 잔소리들을 늘어놓게 될까봐 또 화가 많이 났다는 시위도 좀 하고 싶어서 바깥으로 나와버렸다. 3시간쯤을 돌아다니면서 어쩌면 딸이 글쓰기를 하러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남편이 데려다 주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착하고 바른 딸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친구를 만나러 나가지는 않았을 테고 집에 있거나 글쓰기 하러 갔거나 둘 중 하나였다. 공교롭게도 핸드폰 배터리가 다 돼서 전화를 할 수도 받을 수도 없었다. 차라리 잘된 일이었다. 어중간히 마음이 풀려서 서로 전화를 하는 것보다는 더 효과적이겠다 싶었다. 집에 들어서니 큰딸은 없었다.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걱정이 되었다. 글쓰기를 간 것일까? 아니면 결혼식 간다던 남편을 따라 나선 것일까? 아이도 남편도 따로 전화가 없었다. 글쓰기를 갔다면 마치고 올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런데 6시 30분이 넘도록 딸은 연락도 없고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었다. 하물며 세계사 공부를 함께하는 딸의 친구가 먼저 온 후로는 정말 걱정이 되어 애를 태운 뒤에서야 딸은 숨찬 얼굴을 하고 집 안에 들어섰다. 글쓰기를 혼자 다녀왔다고 했다. 기특하고 놀라운 마음에 기쁘기도 하고 딸에 대한 믿음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니란 생각에 위안이 되었다. 충전된 핸드폰을 보니 글쓰기 선생님에게서 문자가 들어와 있었다. 딸이 혼자 왔다고. 사실 나는 대학교를 가기 전까지 혼자서는 시내에도 나가본 경험이 없었다. 집과 학교만 오간 학생이었다. 그런 내가 처음으로 학과 행사 때문에 혼자 시내로 가야 했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거렸던 경험이 아직도 생생하다. 혼자 버스를 타는 것 자체가 두렵고 불안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딸이 혼자 후곡에 있는 글쓰기 교실까지 다녀왔다는 건 가슴 떨리는 사건이었다. 딸도 은근히 자신이 자랑스러운 듯했다. 혼자 힘으로 탐험이라도 하고 돌아온 것 같은 딸이 조금은 더 커 보였다. 의외로 용감무쌍한 구석이 있는 아이라는 사실을 나는 그동안 잊고 있었다. 코스프레, 제100회 코믹월드 코스프레에 참가하겠다며 선전포고를 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이었다. 서울 하겨울역 세택에서 있었던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행사에 첫날은 친구와 동생을 동원하고 뒷날은 혼자서라도 가겠다고 하더니 다른 친구를 섭외해서 다녀왔다. 준비가 촌스럽기 짝이 없었다는 첫날을 경험 삼아 다음 날엔 화장도구, 피켓, 딸이 활동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들이 모이기로 했다면서 누가 시키지도 않은 피켓을 만들어 들고 갔다. 피켓 외에 분장 의상과 액세서리까지 신경 써 준비해 갔다. 2년 전 코스프레 바람이 불면서 나와 남편의 허락을 받아 자신들의 용돈으로 의상을 구입한 후 그저 동생과 친구들과 집에서 쇼를 해보는 이것을 딸은 집코라고 부른다 정도였는데 드디어 올해는 석코, 서울에서 열리는 코스프레의 약자다. 석코라고 하는 현장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남편과 나는 첫날 그 현장에 가보았는데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규모의 수많은 사람들, 더 정확하게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딸은 친구와 동생을 데리고 아침 일찍 출발해 이미 대회장 안에 들어가 있었고 우린 기다란 줄에 고개를 저으며 끝날 무렵에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오후 6시경 찾아간 대회장 안은 마지막 무대 공연을 관람하는 아이들로 즐비했다. 한쪽에서는 캐릭터나 만화를 그린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입장권이 없으면 출입이 안 되었다. 입구에서 보니 눈높이보다 높은 곳에 게시판을 쭉 연결해 그림들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보고 싶은 생각을 접어야 했다. 딸도 한 달여 동안 나름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엔 전시를 안 했다고 한다. 쟁쟁한 실력에 기가 꺾인 모양이었다. 아마 다음번에는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할 것이 틀림없다. 다른 말로 배짱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경상도 사투리로는 무대뽀라고 하는데 나를 닮아 큰딸도 무대뽀 정신이 있는 모양이다. 생각해보니 내가 무대뽀로 행동했던 최초의 기억은 중학교 3학년 수학시험 때였다. 하나라도 더 공부할 욕심으로 버티다가 나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는 것을 놓치고 말았다. 문제는 절반 넘게 남았는데 화장실이 점점 급해져 오는 것이었다. 선택을 해야 했다. 수학시험을 포기하든가 그 자리에서 볼일을 보든가. 나는 후자를 택했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는 것보다 수학시험을 망치는 것이 더 싫었기 때문에 내린 선택이었다. 소변을 보면서 수학 문제를 계속 풀었다. 시험이 끝나고 반 친구들 몇이 이상하게 보았지만 나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그 선택에 후회 같은 건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수학 성적은 잘 나온 편이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다음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본 첫 시험에서였다. 철학 시험이었다. 다들 커닝 페이퍼를 만들거나 책상에 예상 문제와 답을 써놓았는데 내 눈에는 그런 행동이 아주 치사하고 비겁하게 보였다. 그런데 막상 시험 문제를 보니 자신이 없었다. 분명히 예상 문제에 있었고 모범 답안을 작성해 몇 차례 공부도 했던 것이었다. 결국 커닝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정리를 해두었던 A4 용지를 들고 아예 보고 베끼고 있었는데 등 뒤에서 여자도 대놓고 컨닝을 하는군 말하는 것이었다. 나를 두고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쓰고 있는데 철학 교수님이 내 시험지를 빼앗아가는 것이었다. 멍청하게 한참을 있다가 이러다간 시간도 다 가고 안 되겠다 싶었다. 앞으로 나가 교수님께 시험을 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다. 교수님 얼굴을 차마 볼 수 없어서 강의실 바닥을 보고 말했기 때문에 그때 교수님이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전혀 짐작할 수 없었다. 교수님은 시험지를 주셨고 난 열심히 답을 썼다.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런 날을 교수님이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따위는 모르겠다. 그 철학 시험에서 A를 받았다. 그래도 나는 엄한 아버지 때문에 감히 배짱을 부릴 일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딸은 일찌감치 그 성향을 드러낸 것이다. 마음먹은 것은 행동으로 옮기는 힘. 평소 야무지지 못하다거나 소극적이라고 타박을 주곤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자신이 원하는 일에는 제법 준비를 알차게 하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것 같다. 작년에는 느닷없이 친구들과 학교 대표로 노래 대회에 나간다고 해서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다. 에픽하이의 원 노래를 율동에 맞춰가며 저희들끼리 연습을 하고는 또 저희들끼리 대회장을 검색하고 버스 노선을 알아보고 가더니 예선 탈락을 하고 돌아왔다. 학교 운동장과 음악실에서 연습을 할 때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받는 것이 싫지 않았다는 말을 했던 딸이었다. 또 초등학교 5학년 때는 딸이 소심한 학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내 판단을 뒤집는 사건을 벌였다. 전교 학생회 부회장 선거에 나선 것. 딸은 자신이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선거 유세를 했다. 그때 유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다 잊어버렸는데 선거날 한 표 차이로 떨어졌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 남에게 등 떠밀려 일을 하면 했지. 여러 사람 앞에 스스로 뛰어들지 못했다. 그런데 딸은 자기가 나서서 그런 일을 만들어서 나를 놀라게 만들었다.
평소엔 조용하고 소심한 아이라고 착각하고 있다가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딸에게 숨겨진 열정 같은 것을 확인하게 된다. 요즘 딸은 학교와 학원을 다녀오는 일 외엔 오직 타블렛에 그림을 그려서 인터넷에 올리는 일을 하고 있다. 예전보다 그림 실력이 발전했음을 한눈에 알 수 있다. 나로선 흉내내기 힘든 실력이다. 때로는 딸이 뭐가 되려고 저러나 걱정이 앞서 적당히 좀 하라고 타이르지만 남편 말 맞다나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몇 번의 무대뽀로 볼 수 있었던 딸에게 희망을 걸고 싶다. 미래를 걱정해서라기보다 내 딸을 믿고 싶다. 딸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일보다는 자신이 즐기고 바라는 일을 찾아 하기를 바라는 내 마음도 남편과 다르지 않으므로 좀 더 느긋해져야겠다. 시어머님이 보신 당사주라는 것에 딸은 시천예가 들었다고 했다. 무지개 세계를 건너는 태몽을 꾸었던 딸이라 재능 셋을 타고났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이 아이만큼은 자기 세계를 그려갈 수 있도록 자유를 줘야 할 것 같다. 자유방임으로 아이들을 키웠다는 이면우 교수의 인터뷰가 생각난다. 그에게는 뚜렷한 교육 철학이 있었고 아이들을 지원해줄 능력도 있었지만 솔직히 나는 교육 철학도 흔들리고 딸을 지원해줄 능력도 부족하다. 되도록 딸이 나약한 엄마에게 끊임없이 예시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남편이 중심 잡고 나를 붙잡아 주길 바란다. 아무래도 딸의 무대뽀 정신은 나보다 한 수 위인 것 같다. 나의 무대뽀 행동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깊이 생각할 반성도 주었던 것처럼 딸에게도 특별한 경험과 깨달음을 안겨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딸이 자기 자신에게 떳떳하고 사회에 당당한 사람이 되는데 필요한 정신이면 좋겠다. 그리고 꿈을 이루는데도 힘이 되면 바랄 게 없겠다.